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7라운드 마지막 6경기 시작합니다.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의 두 번째 경기인데요. 사실 어제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7전 전승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연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전반기 지금 이제 이 지명제로 치러지는데 거기서 이제 전승을 했거든요. 후반기도 아마 사실 뭐 계속 이 전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기록 경신 중인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팀들의 대결일까요? 순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의정부 희망도시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입니다. 네, 두 팀이 3승 3패를 기록 중인데 사실 오늘 대국에서 뭐 패한다고 해서 이 순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전반기를 4승 3패로 마감하느냐 아니면 3승 4패로 마감하느냐 후반기에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국입니다. 자, 오늘의 오더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주장전은 선웅욱 주장, 김종수 주장의 대결입니다. 네, 선웅욱 주장은 지금 랭킹이 4위고요. 김종수 주장은 랭킹이 8위입니다. 상대 전적이 선웅욱 선수가 5승 4패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이지명전, 김동엽 선수와 강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올해 김동엽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5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강훈 선수는 3승 3패를 기록 중인데 상대 전적은 강훈 선수가 10승 7패로 앞서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결 김종준 선수, 김동면 선수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대 전적이 김동면 선수가 7승 2패로 상당히 앞서 있네요. 그렇네요. 네, 이 상대 전적을 확인해 봤을 때는 부천 판타지아 쪽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시니어 리그는요, 사실 이 상대 전적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날의 어떤 컨디션, 그리고 이 시니어 선수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둔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둔 지가 한 4년, 5년, 길게는 뭐 한 10년까지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7라운드 2경기는 어느 팀이 가져가게 될까요?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의 두 번째 경기 출발합니다. 의정부 희망도시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초기 40초 후에입니다. 경기장 내 선수들은 모든 네, 삼지명전 김동면 선수, 김종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진행위원에게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간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전 김동엽 선수와 강훈 선수의 대결이고요. 강훈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이 시즌 성적에서는 김동엽 선수가 훨씬 좀 좋죠. 김종현 선수 지금 뭐 5승 1패 좀 뭐 대단한 기록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주장전 김종수 선수, 선웅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40초 5회가 주어지고요. 항상 상대에 따라 이 주어지는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김종수 선수가 오늘 선웅욱 선수를 만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지 아닐지 그것도 관심이 모아져요. 김종수 선수도 그렇게 뭐 좀 빠른 편이에요, 원래.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시니어 바둑 리그를 보면은 초반 진행에 아주 상당히 좀 신중하게 지금 두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은 선우욱 선수예요. 그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첫 시작하는 두 번째 수, 네 번째 수의 베개의 수가 바로 나오지는 않네요. 김종수 선수는 보니까 이제 초반에 아무래도 좀 뜸을 들이고요. 중반 이후에는 좀 손이 빨리 나가요. 네. 근데 김종수 선수가 그렇게 바둑을 좀 어렵게 두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좀 이제 뭐 쉽게 이렇게 두는 스타일이고요. 선옥 선수는 워낙 또
어렵게 두니까 난전으로 두니까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저는 3승 3패 두 팀의 대결인데요. 사실 지난 시즌 부천 판타지와 의정부 희망도시 모두 6승 8패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한 경기 부족으로 포스트 시즌 합류가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한 총 리그 끝날 때 한 7승 7패 정도는 해야지 예. 그래도 이제 뭐 포스트 시즌에 상당히 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두 팀이 딱 3승 3패잖아요. 네. 50%인데 전반기를 4승 3패로 끝나면 아무래도 후반기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3승 4패면 후반기에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4승 3패가 되면 상위권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승수가 또 많아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3승 3패 현재 의정부 희망도시가 개인 승수가 9승, 부천 판타지아가 8승입니다. 그게 이제 이 시니어 리그, 여자 리그, 그리고 뭐 바둑 리그 모두 승자, 패자 또 상금이 대국료가 다르거든요. 네. 네, 더더욱 이겨야죠. 반가운 진행인데요. 네. 정말 뭐 오랜만에 보네요. 네. 한동안은 좀 뭐 많이 두어지긴 했어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흙이 오면 백이 또 이렇게 지키고 네. 최근에는 거의 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오늘은 오늘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좀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네. 그런 초반 진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리그 선수들은 바둑을 그래도 이제 뭐 바둑돌을 잡은 지가 최하 거의 뭐 한 40년 이상 된 선수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오랜 바둑 팬 여러분들께서는 보는 재미가 더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AI 바둑이 이렇게 나와서 바둑이 뭐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생소하거든요.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초반에 첫 수부터 뭐 33 들어가고 두 번째 수부터 33 들어가고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두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네, 혼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두니까 바둑을 다시 새롭게 배워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시니어 리그를 보면은 예전에 정말 뭐 이 신문을 보면 이 바둑난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기보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고 하는 그러면서 바둑을 즐겼던 분들 정말 뭐 향수에 젖는 거죠. 아마 이 오려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바둑이 또 한 판이 다 나오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한 판을 보려면 한 일주일을 봐야지 그 한 판의 기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정말 오려서 모아야지만 한 판을 다 볼 수 있는. 그 기보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기보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뭐 인터넷 그리고 이제 뭐 바둑 TV를 통해서 그날 대국을 바로바로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일주일이 지나야지 그 하나의 기보를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더더욱 기억에 남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진행이 오늘 정말 나옵니다. 저도 이 진행은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는 거의 뭐 못 봤던 것 같아요. 왜 사라졌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든지 이제 유행을 타게 되면 그게 막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삼삼 들어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유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아, 오늘 정말 이 화점만 해도 귀가 세 군데였었는데 그 3-3을 바로 들어가는 진행이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요. 선욱 선수가 지금 상변 쪽 이제 한 칸을 띄면서 상당히 이제 좀 모양을 키워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모양을 이제 지우는 방법은 뭐 이런 수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어깨 네. 짚어가는 수. 한 폭의 그림을 펼쳐가는데 선웅욱 선수 여기까지 24초 사용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는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선욱 선수 바둑을 두는 걸 보면은요. 성능이 너무 좋아요. 네. 슈퍼컴퓨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일단 상변이 너무 넓어 보이잖아요. 여기를 뭔가 들어가야겠는데 어떻게 네. 들어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여기를 두는 수가 이제 선수가 되니까 건너가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깊은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가자니 또 씌우는 것이 겁나고. 그래서 이제 이놈 모양은 이쪽 정도 이제 어깨 짚어서 두는 것이 가장 좀 무난한 겁니다. 네. 좀 마음이 급하기 마련인데 김종욱 선수 여유롭게 느긋하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선웅욱 선수가 틀어막네요. 보통은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이 보통이긴 한데요. 예. 지금은 이렇게 막는 것과 뻗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인원 부분에 이제 백돌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맞게 되면 이제 끊는 약점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변 쪽에 돌이 없으니까 백돌은 없고 흑돌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꽉꽉 막아서 오히려 이쪽 부분에 나중에 뒷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남겨놓겠다. 그런 의미에서 꽉꽉 막았고요. 네. 이때 밀어갔을 때 어떻게 받을지도 궁금했는데 늘어서 그냥 받는군요. 지금은 넣는 것이 정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바로 더 꽉 맞게 되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뻗는 모양인데요. 여기를 둔 것이 이쪽 부분으로 이제 집으로 보면 확실하게 득이긴 합니다. 여기를 이제 끊고 뻗게 되면 상변 쪽도 좀 얇아지는 거고요. 이쪽 부분으로도 뭔가 이제 백이 다음에 이런 부분만 오더라도 보강이 좀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는 이제 뒷맛 관계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널어두는 것이 맞고요. 여기를 두게 되면 상변을 그냥 오기만 하더라도 여기 끊어지는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네. 지금 이제 늦춰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웅욱 선수가 좌측에 벽을 쌓았는데 이제는 좀 지우러 가야 할까요? 이제는 좀 뭔가 특공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역시 가장 무난한 이제 어깨 짚는 수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모양도 사실 흙이 이쪽에서 밀어야 될지 이쪽에서 밀어야 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선욱 선수는 이런 뭐 결단이 굉장히 빨라요. 아래로 미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였군요. 아래로 미는 것은 일단 뭐 집 모양 자체를 이제 좀 안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밀어가는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 김종수 선수도 손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속기파랑 두게 되면은 네. 그냥 얼떨결에 같이 좀 이 속기에 말린다고 하죠. 말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손이 좀 빨라지게 됩니다. 김종수 선수도 그동안 좀 빠르게 손이 나가고 싶었으나 참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어깨 짚는 수는 뭔가 이제 상변을 지우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 볼 때도 여기는 너무나 당연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손이 빨리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어깨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수를 한 칸을 띄워야 하는지 늘어야 하는지 좀 어려운 자리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느는 수는 상변을 조금 더 지우겠다 이런 뜻인 건가요? 네, 한 칸을 띄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칸을 띄는 것과 느는 것의 이제 차이는 한 칸을 띄게 되면 흙이 이제 뭐 이렇게 붙여서 두는 방법,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뭐 이런 진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진행이 됐을 때는 뭔가 이제 집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집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주지 않겠다면 이제 느는 것이 맞는 거고요. 여기서 또 다음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을 지금 하나 더 띄어 나가든지 해야 할 것 같고요. 도망을 안 간다면 시달리는 돌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런 부분을 한번 당하기만 하더라도 좀 갑갑해 보입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나가거나 하게 되면 네. 이런 부분 붙여갖고 하면은 뭔가 일단 상당히 좀 시달리는 돌이 됩니다. 이 돌이 잡힐 돌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잡히지는 않더라도 이제 상당히 시달리는 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수를 더 받아주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 받을 때 꽉 눌러서 아예 벽까지 쌓겠다 이런 거는 안 될까요? 일수도 가능해 보여요. 여기를 두게 되면 이 돌이 이제 두터워지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 귀 쪽에 뭔가 이제 흙도 조금 약점이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니까 여기를 막는 것도 두텁긴 합니다. 네. 막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서 그때 이제 이곳을 두면 이렇게 막게 되면 이쪽 집이 커지니까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아예 한 번 더 실리를 차지하면 이건 아마 선호욱 선수가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심하게 공격을 할 것 같고요. 그냥 무난하게 둔다면은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변 쪽을 차지했고요. 좌측으로 두 칸을 띄웠어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쪽 부분으로 뛴다면 이 교환 자체가 과연 득이냐. 그러니까 이 교환의 의미는 흙이 왔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집 모양을 좀 지우는 의미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로 오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이렇게 젖혀 이으면 이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집이 나는 곳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좌중앙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이쪽 부분으로 볼 때도 그렇고, 다음에 이제 인원 부근을 가더라도 여전히 인원 부근에 차단하는 곳이 신경이 상당히 쓰입니다. 네. 그렇다고 다시 이쪽 부분을 한 번 더 보강하기에는 너무 좀 억울하고요. 한 칸으로 받아뒀고요. 시원시원하게 두어갑니다. 사실 인원수를 둔다는 거는요, 일단 가르겠다는 뜻이거든요. 가른다는 거는 공격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연결은 안 된다. 네, 이런 공격을 얘기인데요. 한다는 뜻인데 지금 주위에 돌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집으로 본다면 사실 뭐 큰 곳은 아닌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뛰어나가더라도 사실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은 좀 아까운 면은 있어요. 근데 아마 선호욱 선수는 이런 곳을 뛰게 되면 이제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 한 점을 잡아버리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차단이군요. 뭐 이렇게 두고 바로 이제 이렇게 두면 차단이죠. 그렇게 뭐 이렇게 뻗을 수도 있고요. 네. 차단이 됩니다. 아마 최근에 좀 성적을 내는 젊은 기사들이라면 아마 여기는 안 뒀을 것 같아요. 당장에 집이 되는 곳은 아니니까. 그리고 벽이 이런 부분 밀어와서 이쪽 부분을 한 번 더 보강을 한다면 한 수의 가치가 있는 곳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한 수의 가치라면 아예 뭐 이런 부분을 두어서 확실하게 이제 실리를 차지한다든지 이런 곳은 확실한 지금
한 수의 가치가 있는데 이곳은 한 수의 가치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승부수 지금 내가 바둑 불리하니까 백도를 갈라서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잘 갈라가지는 않는데요. 선욱 선수는 저는 뭐 시원시원함이 어떻게 보면 또 많은 팬들을 또 있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사실 실력이 부족한 제 입장에서는 한 수의 가치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흙이 둔 수처럼 일단 미생마를 만들어 놓고 공격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바둑을 끌어가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관전하는데도 사실 상당히 재미는 있죠. 네. 자, 입구자로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렇게 차단한 수가 한 수의 값어치가 있느냐. 백에게 여기 당하고 지금 뭐 이런 것까지 당하면 집으로는 일단 뭐 백이 계속 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돌에 대한 공격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 둔수는 조금 의미가 좀 없는 거죠. 지금도 들여다보는군요. 일단 뭐 둔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곳을 계속 가야 하는 거고요. 근데 꼬부려져 있는 상황에서 들여다보는 건 아까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차단을 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백도 충분히 타결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여기 당한 자체가 좀 아프잖아요. 여기가 일단 집으로 일단 큰 곳이니까. 그리고 여전히 또 귀 쪽이 비어 있고요. 일단 뭐 서로의 입맛에 맞는 출발인 것 같네요. 입구자로 받아두고요. 계속 갈라갑니다. 네. 나중에 귀를 빼앗기면 좀 아프긴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선욱 선수의 생각은 여전히 뭔가 이제 이들에 대한 공격 뭐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흙이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꾸 진출을 하게 되면 우변 쪽도 조금 얇아지긴 했거든요. 백도. 네. 여기를 붙이고 뭐 뒷맛이 이런 식으로 있는 이제 건가요? 끊어서 뭔가 이제 이쪽 부분에 좀 활용하는 수단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김종수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이 돌을 뭔가 이제 탈출을 하면서 흑의 모양을 지금 자꾸 지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공격을 해서 얻는 것이 없다면 뭔가 이쪽에 지금 투자한 이 모양도 지금 사라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허공에 계속 이제 손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일단 기분은 내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성과는 없어요. 근데 한 수의 이 백의 진로를 틀어막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날일자는 이쪽에 지금 차단이 있고 봉쇄를 한다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뭐 이쪽으로 뛰어나가면은 일단 뭐 바깥으로 탈출하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아마 선옥 선수는 이 돌을 여전히 뭐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김종수 선수도 좌측으로 뛰었어요. 더하네요. 이왕 두는 거 더 지워간다는 건가요? 그럼 여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원래 이제 이렇게 이어서 두면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를 끊고 뻗게 되면 이 흙이 지금 위험하죠.
뭐 끊을 여유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 흙이 살아가는 수가 안 보여요. 그럼 여기를 찝게 되면 이렇게 이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는 여기를 이어도 여기를 한번 두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굉장히 좀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제는 뭐 아예 상변 쪽까지 지켜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이쪽 지키고. 지금은 백이 늘었는데 역으로 흙도 찝어도 가능한 자리일까요? 여기요. 여기 찝으면은 백도 이어야겠네요.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저 치고 여기를 막으면 뭐 이런 거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네. 하나 찝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흙도 얇기는 합니다. 뭐 이런 부분 오면 여기를 이어야 하면 또 여기 들여다보고 행마가 안 좋죠. 그러니까 선호 구단에 이렇게 공격이 어쩔 때는 좀 무리한 공격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응징을 하면 네. 선호욱 선수가 이제 좀 힘을 못 쓰는 내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응징을 제대로 못하면은 한번 말려들면은 또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AI도 좀 기울기가 기울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판을 짜나가는 데 있어서 선웅욱 선수기 때문에 어떻게 두어갈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백이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돌이 완성이 되면 백이 확실하게 편하거든요. 좌상 쪽 실리 차지했고 좌쪽 차지했고 후변도 뭐 어느 정도 지키고 있고 지금 흙이 이런 부분을 하나 뒀다고 봤을 때 네. 여기와 여기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백의 모양이 좋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하나 더 있다고 봐도 백이 집으로는 불리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저들이 없으니까 백이 집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건데 혹시 이제 이쪽 부분 수습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지금 흙은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지금 그냥 이어서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 이어서 받게 되면 일단은 뭐 이런 부분 한 칸 띄는 수 이거는 이렇게 이어도 뭔가 흙이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안 되는 건가요? 가만히 늘어야 될까요? 이어서 흙도 여기가 매수 되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를 뭐 밀어가거나 하게 되면 맞고 단수 치면 단수보다 뭐 이런 부분을 붙여서 수를 계속 조여가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가면 이거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채야 패는 백이 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흙이 여기를 단수 치는 순간에는 흙이 자충이 되기 때문에 한 수 부족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런 부분을 먼저 둬서 연결고리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 두고는 싶은데 여기를 놓으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만 오더라도 좀 답답하죠. 이 돌이 뭐 잡힐 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두터워지면 여기가 굉장히 얇아지니까. 그 손흥욱 선수 생각은 그냥 이어서 뭐 이런 부분 당하면은 더욱 곤란하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 연결고리는 만들어 두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둔 거고요. 보통 흙이 저 좌상 같은 형태에서 가만히 차렷하면 선수가 될 때가 있던데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백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찝어버립니다. 그럼 지금 여기 돌이 없잖아요. 네. 그 이쪽 다- 차단하고 이쪽 차단하고 맞보기가 되죠. 아. 귀는 백도 보강이 된 거고요. 그렇죠. 여기를 이제 호구 치는 순간에
확실하게 보강이 된 거고요. 자, 김종수 선수도 지금 뭐 서두르지 않고 일단 뭐 여기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백은 약점이 없는 걸까요? 백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패를 하는 수가 있기는 한데 이 패는 흑도 졌을 때 손실이 크니까요.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면 들여다보는 자리는 어떨까요? 여기 들여다보면 일단 이어줍니다. 네. 나가서 차단을 한다면 문제는 이제 인원 진행이 되면 아까 여기 선수였잖아요. 네. 그럼 여기 끊는 약점은 자연스럽게 보강이 되거든요. 여기 이어야 하는데 밀어나가게 되면 받아야 하고 또 밀면 또 받아야 합니다. 네. 여기를 끊게 되면 상변을 살아야 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너무 얇아졌죠. 아. 흑도 당장의 강한 공격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자상은 이제 붙여진 것이 선호욱 선수는 이제 선수다. 네. 받아라. 뭐 이런 뜻인데 저기는 안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김종수 선수라면 항상 수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줍니다. 받아주네요. 자, 바둑은 선흥욱 선수의 공격, 김종수 선수의 타격입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7라운드 2경기입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7라운드 2경기 의정부 희망도시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입니다. 좌상 붙인 교환에서 백이 받아줬고요. 네, 받으니까 선욱 선수가 이제 여기를 뒀습니다. 집으로 이제 너무 큰 곳이죠. 네. 여기를 두니까 두 변을 두 칸으로 띄었고요. 공격은 잠시 보류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아닌가요? 일단 여기 이제 큰 자리 집을 실리를 차지했고 여기를 두자 지금 여기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패를 하겠다는 뜻 같아요. 이쪽 부분을 백감을 쓰겠다. 여기 때려내고. 근데 인원 부분을 백이 또 끊어가도 여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근데 백이 후구를 치니까 그냥 받아줘.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거든요. 흑도. 여기도 지금 선수예요. 여기 또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받으면 바로 이렇게 찌르고 단수 치면은 차단이니까요. 네. 선욱 선수가 그쪽이 맞는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차라리 이렇게 두고 백이 이렇게 두면 이쪽 부분이 일단 하나는 선수가 되니까 좀 차이가 이쪽 부분 나중에 이제 끊어갔을 때 좀 자충이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급하게 둘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껴두는 편이 좀 더 나았던 것 같고요. 네. 자, 2선으로 다가섭니다. 자, 선욱 선수 이제 변신했습니다. 이제는 실리로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거고요. 아까 그 우상의 흙이 두더라도 실리를 맞추기는 백 쪽이 좀 우세하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근데 좀 달라진 것이 여기를 일단 선수로 하나 교환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변 쪽이 뭐 여기까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는 우상이 좌상보다는 좀 더 커졌어요. 예. 그리고 선욱 선수가 지금 여전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제 이도를 좀 몰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가장 쉽게 본다면 뭐 이 정도가 선수가 되더라도 하변 쪽으로 왔을 때 하변 모양을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뭔가 좀 부수입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 보강을 하면서
집 모양을 확실하게 없애고 네. 벽을 이제 압박해가면서 이제 하변이라든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 선수는 정말 좀 반발이 없는 선수예요. 상대방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모범생. 근데 뭐랄까요, 이제 상대 입장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기는 하는데 그 기분이 꼭 좋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도 바둑이 불리하거나 하면은 네.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죠. 선욱 선수는 이런 부분 뭔가 아직도 맛을 계속 좀 노리고는 있을 거예요. 아, 아직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을 끊어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치면 또 이쪽으로 치고 이런 부분 여전히 뭔가 좀 노리고는 있을 겁니다. 네. 저런 부분을 또 노리지 않으면 선욱 선수가 아니죠. 곳곳에 노림이 다 숨어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이들도 지금 이제 공격을 안 하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뭔가 또 이 레이더망에는 있을 거고요. 분명 이 백대마를 흘깃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흑이 우하를 눈목자로 굳혔는데 여전히 바둑은 AI 입장에선 백이 많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를 흑이 하나 좀 해뒀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지게 되면 상당히 좀 얇습니다. 여기 넘어가는 것도 뭐 이렇게 두면 넘어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붙이고 네. 이쪽으로 한 칸 띄면은 이제 차단을 할 수 있고 이수로 넘어는 가는데 여기 끊어지면은 이쪽 부분이 좀 얇아지잖아요. 네. 아예 이런 부분을 하나 해두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실전도 끊겨 있다고 본다면 좌변을 다 받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요. 한 칸도 넘어가진 건가요? 여기가 맛은 굉장히 나빠요. 지금 이 백이 살아있만 있다면은요, 이런 곳만 가더라도 바로 수가 납니다. 이렇게 차단하면 여기 두고 끊는 순간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큰일 나죠. 네. 이렇게 쳐서 이쪽이 잡히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아직 백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렇게까지는 못 간다. 선욱 선수의 지금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밀었을 때가 곤란한가요? 축이라. 아, 그러면 백도 먼저 찝어두고 싸움을 하는 건 이 수순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수는 뭔가 축머리인가요? 그런가요? 근데 이수 놓여지니까 막대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를 둘 거였다면은 이 교환 자체도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두더라도 뭔가 조금 악수의 의미가 있죠. 이돌과 이돌의 교환이. 김종수 선수가 좀 축머리를 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집어서 네. 지금은 축은 아니거든요.
백도 지금 성동격서로 공격 태세를 갖출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충분히 뭐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이쪽 부분을 뭐 밀어가는 수, 네, 이쪽을 아예 오히려. 이어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쪽 부분도 지금 오히려 얇은 모양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흙이 뭔가 이제 활용하는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쪽이 좀 얇은 곳입니다. 이제는 이 모양 자세히 보면은 한 집 정도, 후수 한 집 정도는 납니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있게 되면 이렇게 둬서 후수 한 집은 있네요. 아예 그냥 집 모양만 따진다면은 뭐 이런 부분은 아예 들어가서 드는 것도 가능은 한데 네. 이렇게 지키면 또 이제 이렇게 가서 근데 이쪽도 뭔가 좀 불안하고 여기도 얇아서 김종수 선수 스타일에는 아마 인원수는 잘 안 둘 거는 같은데요. 그리고 그 상변에 후수 한 집 나는 자리를 흙이 역으로 교환을 해둔다면요. 아, 여길 하나요. 네. 여기가 이제 좀 악수라 두고 싶은 곳은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젖혀가면 박을 때 또 이렇게 젖혀서 아, 그곳이 또 있나요? 여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치고 박으면은 흙이 잡히거든요. 네. 큰일 나네요. 네, 그래서 여기 함부로 좀 두기는요, 또 부담스러워요. 김종수 선수도 중앙을 받아뒀고요. 이제 흙이 이 지킨 자리로 인해서 뒤에 뒷맛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이쪽 부분은 아직까지 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인원 부분까지 오게 되면 네. 이제는 집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100의 인원 부분만 오더라도 흙은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이렇게 지키는 것도 불안해요.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이으면 또 이렇게 가서 건너 붙이는 것과 입구자가 맞붙기거든요. 네. 백도 집으로 괜찮은 형세라면 하변을 지켜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전에 안 그래도 지금 형세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켜서 여기가 그냥 뭐 쉽게 정리가 되면 네. 이거는 집으로는 100이 지금 무세합니다. 근데 여기가 그냥 집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여기를 두면은 뭐 이런 부분 이제 뭐 붙여서 뭔가 화를 낼 것 같아요. 선욱 선수가. 어떻게 받을지 물어보고요. 네, 선욱 선수 뭐 이렇게 받고는 싶은데 여기 들어왔을 때 팀맛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는 못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받는다면 이 정도가 가장 뭐 무난한 수입니다. 네. 빈 삼각도 별론가요? 이것도 맛이 굉장히 나빠요. 이쪽 부분이. 또 늦춰 받으면 늦춰 받는 만큼 또 손해가 되니까요. 네. 역시 사려스러워.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마 선욱 선수는 여기 맛을 노리고 있을 거고요. 네. 김종수 선수가 이제 여기를 지키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은 100의 우세거든요. 근데 아마 선욱 선수가 이런 부분은 그냥 그만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네. 또 김종수 선수가 인원 부분을 한 번 더 만약에 보강을 한다면 이때는 아마 선욱 선수가 뭔가 이제 하변과 이쪽 부분을 뭔가 연계해서 진입을 할 거고요. 바둑은 백이 편합니다만 어디를 받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됩니다.
지금 우변과 하변 쪽이 이제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뭐 끝내기로 가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변과 하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순간 초읽기에 들어가는 김종수 선수 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하변 쪽이거든요. 하변도 한 칸으로 뛰었어요. 네. 이런데도 갈라가는군요. 인원바둑이 이제 선우옥 선수죠. 네. 뭔가 시원시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김종수 선수의 스타일은 여기보다는 이쪽 부분이 맞는 건데, 뭔가 이제 여기를 띄었다는 것은 이쪽 부분을 이제 뭐 끊어가거나 하는 맛도 조금 노려보는 거고요. 네. 아니면 이제 최소한 이렇게 되면 이쪽과 이제 연결을 해서 네. 이쪽 끊는 거 이런 걸 지금 노리면서 어떻게 보면 두는 거거든요. 우변을 좀 의식한 거군요. 네. 다시 한 번 더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씌워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봉쇄는 됐어요. 네. 근데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데 나를 짜러 가네요. 김종수 선수도 지금 막 불안한 것이 우변 쪽도 아직까지 뭔가 좀 찜찜 이들도 뭔가 네. 아직까지 좀 찜찜 좌변도 완벽한 연결일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안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수로 이쪽 부분이 차단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 이제 받아준다면은 백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됐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하변 쪽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선욱 선수 여기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래를 입구자 정도면 차단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차단을 노리는데 여기를 두면 일단 하변이 확실하게 차단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를 이어요. 여기 한 칸 띄는 수가 있죠. 네. 여기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가거나 아니면 젖혀서 여기 이제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면 다 타개가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역시 안 받았습니다. 저는 노리고 네. 있어요. 그 아까 얘기해 주신 자리를 바로 붙여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들여다 보면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이게 뭐랄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치고 단수를 치고 때려내고 백도 이제 이돌과 이돌의 교환이 뭔가 이제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는 있는 거죠. 우변 쪽에 타개하는 데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방법 그리고 이 방법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백은 아예 이쪽에서 쳐서 네. 이렇게 치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뻗게 됩니다. 늘어서요. 이거는 그냥 뭐 당해준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일단 네. 연결부터라는 생각에 집으로는 많이 당하는 건가요? 집으로는 이제 좀 당하는 거죠. 백이 역시 이제 이돌과 이돌에 있는 것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이제 쭉 밀고 나갔을 때 다음에 이제 이놈 부근은 진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인원 복원이 미리 되어 있으니까. 선욱 선수도 뭔가 우변 쪽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냥 가서는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네. 여전히요. 여기도 확실한 집인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주위가 자꾸 이제 두터워지니까 이런 부분만 들어오더라도요. 뭔가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렇게 두면 여길 두고 이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쉽게 수가 나는 모양이거든요. 호구를 치고 이렇게 가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수가 안 나는데 지금은 이어가서요. 네. 끊어도 이렇게 젖히면 이건 그냥 쉽게 수가 났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거의 뭐 수가 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나와서 끊게 됩니다. 선웅욱 선수의 장고 타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선욱 선수가 빠르기는 정말 빨라요. 김종수 선수 출입기 물린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참 장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10분 넘게 남아 있습니다. 또 끊기의 달인이다 보니까 어떤 수가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항상 이 선웅욱 선수를 만났을 때 대비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김종수 선수는요. 네. 후반이 그래도 빠른 편이라 그렇게 시간에 이렇게 막 쫓기질 않을 거예요. 지금 선욱 선수 우변 쪽 계속 하다가 네. 우변 쪽 잘 안 되네. 에이, 안 되겠다. 기술을 돌리자 그러고 이제 다시 이돌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만 가더라도 공격은 잘 안 됩니다. 뭔가 시선을 잠시 다른 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선수가 돼야 네.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지켜야 한다면 이제는 조금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좀 더 이제 이돌을 좀 더 강하게 몰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백이 안 받아도 이돌이 뭐 사는 데는 전혀 부담은 없습니다. 자, 중앙 늘어서 받았고요. 김종수 선수의 생각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여기만 이제 연결이 되면 우변은 수가 없고 이 돌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이제는 뭐 걱정거리가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선욱 선수는 계속 이제 어렵게 지금 만들어 가는 거죠. 자, 바둑을 흔들어 갈 수밖에 없고요. 쫓아가면 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끊어. 중앙으로 단수 쳐도 연결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이어도 차단이 안 되거든요. 네. 모양은 뭐 이런 부분 붙이면 끊어질 것 가능할 것 같은데 같은데. 있게 되면 아래쪽 약점이 있어서 안 되는 거고요. 그렇네요. 네, 다섯, 선웅욱 선수의 지금 이 붙인 수는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선수로 좀 연결고리를 끊어두고 이 부분에서 뭔가 이제 차단을 노리겠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되면 중앙 한 점도 차단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욱 선수의 지금 뭐 고전입니다.
당장에 이곳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당장 이곳은 저볼 땐 받는 수가요. 이렇게 뻗는 것과 이렇게 있는 것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뻗자니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당하는 것이 좀 아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받자니 또 여기가 이렇게 치받고 이제 뭐 끊는 수 뭐 이런 것을 이제 당하는 것이 또 아픈 거고. 설마 뭐 이런 부분을 띄거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여기 이제 아예 그런데 차단을 해버리면은요. 네. 이거는 뭐 곤란할 것 같아요, 오히려. 흙이.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채광이면은 뭐 인원수를 둬서 이제 갈라가는 건데 네. 지금 장면에서는 뭐 되는 모양은 아닙니다. 혹시 중앙에 입구자가 선수가 되더라도 도움이 안 될까요? 여기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씌우기가 이렇게요. 만만치가 않군요. 여전히 이쪽을 뚫리는 순간에 저 치면 연결이거든요. 또 이렇게 두면 너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붙여가는 것도 있고 여전히 잘 안 됩니다. 네. 선욱 선수가 지금 뭔가 좀 찾아내기는 해야 되거든요. 평범하게 가서는 선욱 선수 이 바둑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치받아서요. 또 최강의 수가 나왔어요. 찌르면 어떡하죠? 막는 것은 안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젖혀가면. 그렇다면은 아예 이제 이쪽으로 뻗어서 네. 백이 이렇게 차단하면 그때는 이제 뭔가 잡으러 가는 수 인원수를 지금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네. 김종수 선수는 이제 여기를 둬서 그럼 여기 흙이 지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받으면 선수로 이쪽 부분 정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욱 선수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간다면 아까 이소영 캐스터가 이야기한 뭐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이쪽 이제 잡으러 가는 수 뭐 이런 수를 지금 둘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곳을 잡고 있기에는 이 우변의 턴이 100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뭔가 이제 이쪽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환을 하나 해두어야 하는데 이 교환이 되는 순간에는 이쪽 차단이 좀 쉽지 않은 것이 여기를 밀었을 때 그게 받아야 하거든요. 네. 받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붙이면 차단이에요. 여기 미는 것이 거의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도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선욱 선수 바둑판 바짝 다가서서 중앙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잘 안 떠오르기는 합니다. 네, 선욱 선수가 지금 보통 선수들이라면 뭐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데 선욱 선수의 이 정도면은 지금 장구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 장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컴퓨터를 돌려서 찾아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슈퍼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지금 김종수 선수가 탄탄하게 바둑을 잘 짜놔서요. 뭔가 있는 곳에서는 찾아낼 수 있는데 없는 곳에서는 본인이 잘 둔다고 이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자, 일단은 좌측을 지켜뒀습니다. 이제 우변을 백이 지키게 됐을 때 집으로 어떤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히려 노력하나요? 근데 지금 백이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좀 쉽게 정리가 된다고 보면 네. 혹시 여기 뭐 끼우는 수 있는 수가 되지는 않겠죠. 끼우는 맛이 약간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네. 흙이 이제 이쪽 부분 하나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를 많이 지키게 되고요. 백이 뭐 이런 부분을 두고 그건 이쪽을 지키고 여기 젖히고 끊어 잡고 하게 되면 이 정도면 백의 우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침입까지 했어요. 백에게 있어서 바둑 시작하고 가장 강한 한 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종수 선수가 뭐 참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뜻인가요? 사실 얘기해 주신 대로 집으로 봤을 때 참아도 되는 국면이었는데 네. 자, 오히려 귀를 들어가서 물어봤고요. 자, 어떻게 두어갈 생각일까요? 자, 우하에 어떤 노림이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종수 주장, 선웅욱 주장의 대결입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7라운드 2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기의 마지막 라운드. 오늘이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명순번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기부터는 이제 오더제가 되니까 네. 이제 감독들의 이제 뭐 작전도 상당히 나와야 하고요. 감독들도 바빠지지만 이제 선수들도 준비할 시간도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지명제 때는 다음에 내가 누구랑 두지 이러고 이제 상대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더제가 되면은 누구랑 둘지 모르니까요. 그렇게요. 그 수는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승부를 지금 딱 거는 것 같아요. 흑이요. 네. 근데 지금 하변을요. 백이 뭐 이렇게만 가도 살았어요. 여기를 건너붙이면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선수라 사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가서 또 살았어요. 네. 뭐 이런 부분 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면 사는 겁니다. 만약 백이 살았다면 어떤 승부수를 띄었을까요? 이쪽 부분 이제 붙여서 뭔가 이제 싸우는 것을 지금 선욱 선수는 준비를 해두고 예. 살아라 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김종수 선수가 이제 여기를 먼저 둔 거예요. 연결을 한 겁니다. 연결, 네. 하변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잡으러 온다면 이렇게나 어떻게 하나 두어서 잡으러 오면 여기를 이제 끊어가겠다는 거예요. 노림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오면서 단수가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흙이 받아주기에는 우화를 살았을 때요. 일단 여기를 두게 되면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둬서 차단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나 이렇게요. 이 수도 여전히 아마 여기 붙이는 수를 노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조금 다르죠. 막을 수 있거든요. 흙이 먼저 잡히는데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을 이교환이 아니라 여기부터 먼저 공작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문제는 하변 쪽이 백이 살게 되면 예. 뭐 이런 공작을 할 시간이 만만치가 않죠. 지금 흙은 살았는지 이쪽에 문제가 되니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 선욱 선수가 조금 더 강하게 가는 수는 뭐 이쪽을 집어가는 수였는데 네. 여기를 집으면은 백도 여기가 선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쪽은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 자, 오히려 바둑을 끝내러 가는 백입니다.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욱 선수도 지금 출게 몰렸습니다. 네. 일단 김종수 선수가 지금 상당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초읽기를 먼저 사용하는 선웅욱 선수입니다. 정말 얘기해 주셨다시피 진행이 되면 될수록 김종수 선수의 손도 빨라지고요. 선웅욱 선수의 손을 멈춰 세우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막는 것은 이쪽으로 와서 쉽게 살고요. 예. 여기를 붙이는 것도 역시 이제 여기를 밀게 되면 이렇게 놓아야 하는데 이렇게 가서 살았어요. 뭐 흙도 젖히는 수를 이용해서 우변을 노려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여기를 젖히면 여기 막는 것까지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요. 이때 여기에 뭔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어요. 뭐 끊어가는 정도는 끊는 거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뭐 이쪽으로 이어도 되겠고요. 몇 발짝 못 나오죠. 또 김종수 선수에게 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수인데요. 여기를 넘어갈 김종수 수는 선수는 있는데 넘어가고 이쪽을 한 번 더 보강하는 수 네. 이런 것도 지금 둘 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들어간 수가 득을 본 건가요? 그래도 득이죠. 이렇게요. 여기는 일단 뭐 백이 아예 손을 빼고 네. 이쪽 부분에 한 번 더 보강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한번 깔끔하게 놓은 다음에 여기를 아예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뭐 붙이고 어떤 수가 나오더라도 네.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붙이는 수를 조금 계속 조심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 아, 이렇게 두고 셋, 뭔가 인원수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여섯, 이렇게 일곱, 여덟, 아홉, 차단은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가 과연 또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느냐. 아, 이런 자리 백이 선수로 만약 손질을 한다면 넘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이제 이렇게 해서 차단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도 하고 뭐 이렇게 차단을 한다고 보면 여기 단수 치고 밀게 됐을 때 밀었을 때 흙도 못 살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 부담이 단수 또 치고 한 집이 아니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또 선수니까. 근데 이렇게 돼서는 집으로는 흙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그동안 하변도 네. 네, 얻은 것은 여기 2점 잡은 것이 있기는 한데 하변의 집이 지금 다 없어진 것과 똑같거든요. 100도 몇 집 났으니까. 여기가 거의 뭐 공배가 된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백이 지금 하변 뛴 자리는 넘어가진 건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넘어갔네요. 네, 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백이 이 자리는 뒤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집으로는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여기를 뻗으면 또 어떻게 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끼어서까지 비슷한 의미인 건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면 그냥 아예 이제 이렇게까지 버리고 여기 한 번 더 지키겠다는 거죠. 네. 이쪽으로 반발수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아, 거기까지요? 늘어서까지. 아, 흙이 한 점을 잡아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저는 그냥 이 정도면은 쉬울 것 같은데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거는 뭐 그냥 100이 이겼을 것 같아요. 김종수 선수가 갑자기 강함의 강도가 더 세진 것 같아요. 지금 밀어서까지 가는군요. 근데 좀 쉽게 갈 수 있었는데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너무 쉬운 길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이제는 뭐 한번 찔러 봐야겠네요. 더 이상 자꾸 더 이상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다시 뭐 이렇게 돌아가도 되니까. 네. 근데 돌아갈 이렇게까지 길이 네. 있게 되면요, 이제는 이쪽으로 연결하는 수는 없는 거죠. 사라진 건가요? 네, 이렇게 뽑게 되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흙이 네. 어, 어차피 이렇게 되면 똑같기는 한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한다는 거죠. 흙이 늘어서 받을 수는 없었던 건가요? 서로 이렇게요. 네. 이렇게 받아도 가요. 그런데 큰지가 좀 의문이기는 해요. 여기를 이제 찌르고 이렇게 맞게 되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뭐 버리고 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아, 김종수 선수 여기까지 넘어갔습니까? 여기까지요. 흙이 선수로 해둘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사실 100이 안 받아도요. 아까 이쪽 건너 붙이는 것이 좀 찜찜하고였잖아요. 네. 근데 하변 넘어가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죠. 이렇게 돼도 여기 끊는 수는 안 되니까. 김종수 선수 그 수도 좀 흙을 넘어가게. 한번 넘겨주고 지금은 정리를 한다. 네. 뭐 이런 뜻이네요. 이 우산과 우변의 바꿔치기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누가 더 득일까요? 일단 이 부근의 흙집이 20집 정도는 나는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20집이 일단 20집은 안 납니다. 한 지금 15집 그 정도인데
이 부분에 이제 백이 또 지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졌으니까 네. 서로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보고 이득 보고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백의 우세인 바둑이겠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일어날 만한 공간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시느 바둑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만 네.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곳은 없습니다. 자, 이 결과대로 나오는 흐름이라면 백의 완승국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오늘 봐도 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초반에 좀 너무 서둘렀습니다. 3승 3패 팀의 대결이기도 하고 마음이 좀 급했을까요? 지금까지 3승 3패를 기록 중인데 서봉수 선수, 김수장 선수 상위 랭커들에게 승리를 했거든요. 이번 바둑은 그 초반부터 좀 이 백을 공격하면서 좀 빠르게 바둑을 끌어갔던 것 같죠. 손흥민 구단이 이제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가서 잘 풀리면은요 정말 뭐 쉽게 승리를 거두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집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렇게 두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이 바둑은 뭐 반면 승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반면으로도 오히려 백이 이제 조금 두터운 정도, 이 정도 차이니까요. 지금은 그리고 뭐 변화가 일어날 곳이 거의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바둑은 김종수 선수의 승리가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김종우 선수가 지난 라운드 김수장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바둑을 역전 승부까지 만들었으나 끝내기의 실수가 나오면서 다시 재역전이 됐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남은 한 판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대국 승리하게 된다면 전반기를 3승 4패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받아야죠.
받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해서 또 패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집어두고 뭐 이렇게 막으면 그것도 뭐 비슷합니다. 이쪽 일단 뭐 패를 방비하는 수단이고요. 백이 좀 추위를 타야 하는 공간일까요? 여기는 지금 뭐 이쪽 분에 집 모양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네. 여기를 두는 순간에 살아 있으니까요. 크게 문제될 곳은 아니고요. 안 받아도 될까요? 근데 집 자체로 여기가 상당히 큰 곳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두고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먹여치고 단수치고 이으면 이렇게 뭐 이쪽으로 막는 것도 선수네요. 여기 집 나면 여기도 집 나는 거고. 네. 뭐 수가 나는 공간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흑에게 이곳을 당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네. 차이가 크죠. 그렇게 되면 실전은 네, 당하게 되네요. 김종수 선수가 지금 뭐 끝내기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냥 큰 곳을 차지한 건데요. 뭐 깔끔하게 둔다면 오히려 뭐 이런 부분 두는 것이 더 깔끔한 거죠. 여기는 흙이 붙여서 넘어가더라도 백은 선수를 차지해서 여기도도 집이 나고 여기도 있으니까 4월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이 네, 찝어서 정리해도 되는 자리군요. 김종수 선수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 2국과 3국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김종수 선수가 뭐 상대전적으로 이제 근소하게 좀 뒤져 있었거든요. 네. 4승 5패. 오늘 대국 승리를 거두면 이제 5승 5패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부천 판타지아 선수들이 상대전적에서 좀 앞서 있었습니다. 강훈 선수가 김동엽 선수에게 10승 7패, 김동면 선수는 또 김종준 선수에게 7승 2패로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선흥욱 선수 기준에서 상대 전적도 5대4 좀 앞서가기는 했지만 또 마지막 두 판에서 승리한 선수는 김종수 선수였고요. 또 시니어 리그 정규 시즌과 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색깔이 뚜렷한 유연함과 현란함의 대결이었는데요. 김종수 선수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끝내기 공부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여기 놓는데 이제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있어요. 네. 알면서도 지금 여기를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때려서 팩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아서 선수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는 물러서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네. 석집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석집을 손해를 봤지만 백은 선수를 잡겠다는 뜻이죠. 자, 선수를 잡았을 때 이제 큰 곳이라고 한다면 우상 젖히는 자리도 클 것 같고요. 뭔가 이런 부분도 뭔가 선수로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선욱 선수 이렇게 해서 패요. 연결이 되어 있던 자리가 아니었네요. 네, 사실 뭐 살아야 되는 곳이었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패를 하겠다. 팩감이 있나요? 이제 유리한 김종수 선수가 여기서 물러설 것이냐,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냥 승부를 끝을 낼 것이냐. 솔직한 심정으로는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김종수 선수 선택은 물러납니다. 여전히 여기 들어가는 패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남아 있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안 들어가면은 이제 편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인원 부분이 이제 젖혀가는 순간에 백은 이제 팩감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이제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넉점이 다 잡히더라도 여기가 더 크니까요. 네. 이제 이렇게 뭐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팩감까지도 아마 좀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럴 때 기풍의 성향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 노림이 있나요? 반대로 또 이렇게 두고 이쪽 받으면은 내가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뒤로 받게 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두고 만약에 여기를 찝으면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면 뭐 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만입니다. 뒤에 귀 쪽에 수가 안 나는 거군요. 네, 수가 안 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받아도 돼요, 백은. 네. 이렇게 젖히면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끝내기로 좀 당한 건 아닌 건가요? 네. 최강으로 받았습니다. 흙이 그냥 이렇게 젖혀 이은 거고요. 그리고 백이 여기를 둔 거니까 이것도 당한 거는 전혀 아,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조금 찜찜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두면 그냥 쉬운 것 같아요. 메웠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군요.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 붙이면 이으면 되고요. 이런 거도 단수 치면 그만이거든요. 아, 근데 혹시 지금 했는데 그 김종수 선수가 이제 혹시 하고 여기 뒀는데 네. 사실 여기 한 집 손해 본 거예요. 그냥 메웠어도 됐던 건데요. 여기 이렇게 메우고 여기만 3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필요가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집을 스스로 하나 메운 것이죠 원래. 그러면은 끝내기로 흙이 득을 본 건가요? 그래도 득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서 그냥 잡혔으니까. 12집이 났거든요. 네. 14집이 났습니다. 14집이 났는데 별도 끝내기가 음, 숨어 있는 없어요. 자리네요. 그냥 원래 정수는 이제 흙이 그냥 여기를 찝고 폐 때문에 이렇게 물러나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복시키고 젖혀 이어서 원래 끝내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집 그럼 한 12집 나는 건데 지금은 10넉집이 났고요. 선영우 선수가 좀 불리하다 보니까 이 모양을 상대로 하여금 좀 어렵게 만들어봤던 건데요. 이 패를 못 들어오게 한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이제 팩감이 생겼으니까 패를 못 들어오게 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바둑이 끝인가 했던 순간에 관전자로 하여금 좀 짜릿한 네. 순간을 선물해 줬습니다. 뭔가 좀 긴장을 하게 만드는 네.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둑은 상변의 패가 남아 있지만
들어가지 않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삼승 3패 중위권 팀들의 대결. 지난 시즌 딱 한 경기가 부족했습니다. 자, 오늘은 김종수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강약 조절을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참고 하다가 네. 후반에 이제 우하기 쪽 들어가면서 거의 뭐 상대방에게 항복을 받아낼 정도로 차이를 좀 벌렸고요. 특히 우하가 백미였는데 김종수 선수도 화를 내는구나라는 걸 오늘 대국에서 보여줬습니다. 선욱 선수의 패인을 뽑는다면 너무 초반부터 좀 무리한 공격을 한 것이 좀 패인이 된 거고요. 여전히 상변은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습니다. 근데 흑의 팩감이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가 지금 배견 안 되니까 끝내기가 남은 자리가 있는 건가요? 여기도 한 집짜리입니다. 여기를 아.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를 2번을 보강을 해야 하니까 네. 반대로 이제 흑이 여기 있는 순간에는 한 번만 보강을 하면 되니까 숨겨져 있는 자리네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고요. 네. 여기 반패가 하나 있고요. 여기 반패가 뭐 마지막 끝내기네요. 네. 그 상변에 들어가는 자리는 백이 오게 될까요? 흑이 오게 될까요? 서로 뭐 안 두고 그냥 공배 메우면서 끝날 것 같아요. 네. 다들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 이 반면 승부였던 바둑이 좁혀졌을지 아니면 벌려졌을지 공배가 참 많은 바둑이네요. 자, 좌하 쪽에 하나 더 남았네요. 네, 지금 네, 바둑은 종북입니다.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는 선웅국 선수. 결과는 이미 알고 있고요. 자, 흑집이 28집. 반면, 딱 반면 승부네요. 네. 반면 비기입니다. 지금 선욱 선수는 이제 뭔가 하변 쪽에서 뭔가 좀 네. 이상했다, 우하 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었을까요? 네, 바둑은 유연함의 승리, 김종수 선수의 승리입니다.
선수 선웅욱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며 부천 판타지아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자, 과연 2, 3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대구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 리그 한 점 앞서 나가는 부천 판타지아입니다. 자, 이지명 대국은 어떨까요? 김동엽, 강훈 선수의 만남. 네, 부천 판타지아에서는 지금 뭐 2국, 3국이 네. 상대 전적이 다 앞서 있으니까요. 오늘 또 연봉승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시간을 봤을 때 강훈 선수는 초읽기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싸움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는 바둑이네요. 상대 전적은 강훈 선수가 10대 7로 앞서갑니다만 김동엽 선수 올해 5승 1패를 기록 중이고 또 100을 쥐었을 때는 4전 전승입니다. 네, 지금 강훈 선수가 여기 지금 패를 해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소했다는 것은 지금 뭐 우세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집 차이도 흑이 우세하네요. 네. 바둑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진행인 건가요? 어디 변화가 일어날 곳은 없고요. 네. 지금 이제 그냥 장 끝내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강훈 선수가 바둑이 우세한 상황이라면 부천 판타자의 좀 빠른 승리가 예상되는 시점인데요. 네, 지금 뭐 변화가 일어날 곳이 없네요. 네. 김동엽 선수의 100의 전승을 강훈 선수가 막아내나요? 여기 좀 재미있는 끝내기를 좀 알려드리면요. 네. 이 부분 지금 6집이잖아요. 여기를 흑이 먼저 이렇게 끊어요. 그럼 백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죠. 네. 그럼 이제 여기를 먹여칩니다. 따내야 때려내야 하고요. 하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공배가 다 메워지면은요. 나중에 여기를 하나 백이 보강을 해야 합니다.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먹여치면 양쪽이 때려낼 수가 없죠. 아, 그렇네요. 그럼 여기 하나 보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집이 5집이 나는 거죠. 네. 여기 때려낸 것까지. 그래서 여기를 끊고 먹여치는 것이 끝내기입니다. 단순히 하나 끊어뒀을 뿐인데 그래서 지금 김동엽 선수도 여기를 이은 것이 네. 이 끝내기를 한 거고요. 한 집짜리네요. 이 수순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여기를 먼저 치고 이렇게 두면 백이 이때는 이렇게 뻗어버립니다. 네. 그럼 여기는 그대로 6집이 나는데 이 수순이 여기를 먼저 끊고 백이 단수 칠 때 먹여치는 거고요. 백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뻗게 되면 이 자체로 득을 본 거죠. 나중에 이제 여기를 막았을 때 여기를 보강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끊고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끝내기 방법이에요. 이렇게 돼도 5집이네요. 네. 이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삼국도 바둑 진행될 만한 공간이
그리 남은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일단 이 국은 지금 네. 뭐 한두 집짜리 끝내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바둑의 결과가 나오면 삼국도 바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이렇게 두면 하나 그냥 목여쳐 놓고요. 목여치고 아예 그냥 손을 빼면 이 석점이 그냥 잡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크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삼국이 끝났다고 하네요. 네, 복귀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삼국이 끝내기가 조금 더 남아 있었거든요. 네. 이것보다는. 근데 이제 삼국이 승부가 났다고 하는데요. 자, 상대 전적대로 가나요? 자, 김종준 선수와 김동면 선수의 대구. 자,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상대 전적은 김동면 선수가 7대 2였죠. 네. 그리고 저도 잠깐 봤는데 김동면 선수가 우세했거든요. 네. 하지만 시니어 리그는 마지막 결과가 항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과연 김동명 선수 우세를 지켜냈을까요? 아, 지켜냈습니다. 네, 김동면 선수가 승리를 거뒀네요. 네. 김동면 선수는 오늘 대회 승리를 거두면서 4승 3패가 됐습니다. 네, 김종준 선수가 올해 좀 저조하네요. 성적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6승 8패를 기록했던 선수인데 네. 올해 조금 승점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이곳 여기를 팩이 있고요. 네, 여기를 있고 반패가 2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반패 하나씩 네, 있게 되면은 네, 종국입니다. 네, 이대국도 지금 강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차이가 좀 났던 바둑인가요? 네. 하면은 부천 판타지아는 전반기 마지막 대국을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네. 4승 3패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빠르게 공배를 메우는 두 선수. 좌하 쪽에 하나가 남았죠. 네. 일국도 마지막 공배가 하나 남았었잖아요. 네. 네, 두 선수가 지금 네, 마지막 아, 네, 강훈 이제 선수가 갔어요. 봤네요. 네. 백집은 21집이 만들어졌고요.
아, 사석이 더 없군요. 반면 10집 차이입니다. 네, 그 정도 차이였는데 역시 네. 네. 이대국을 뭐 저희가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김동엽 선수 많이 아쉬워 보여요. 네, 뭐 마지막 대국 마지막 부분만 좀 살펴봤는데 그 당시에는 김동엽 선수가 좀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중반전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엽 선수의 100전승을 막아내는 강훈 선수. 네, 오늘의 경기 자체도 중요했고 이 개인 승수도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굉장히 혼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이제 혼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대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개인 성적을 이렇게 보니까요. 주장인 김종수 선수가 3승 4패잖아요. 네. 그리고 이지명 강훈 선수가 4승 3패, 김동면 선수가 또 4승 3패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 승수가 4승 3패입니다. 이러면 어떤 건가요? 굉장히 좀 알짜배기 승부가 많이 거둔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승수 자체가 뭐 한 명이 그렇게 특출나게 뛰어난 선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 선수들의 승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선수가 4승 3패를 기록했는데 팀 승수가 4승이에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팀의 화합 또 호흡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값진 승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부천 판타지아는 정말 뭐 전반기를 글쎄요, 뭐 감독님이나 선수들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봐야 하겠지만 네. 그래도 4승 3패 7라운드를 하는 동안 4승 3패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선 뭐 5화를 넘긴 전반기 마무리였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일지 직접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 오늘 승리하면서 전반기 4승 3패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만족하고요. 지난 경기가 저희가 지금 세 경기 연속 3대0 승부인데요. 도깨비 팀은 아닌데. 오늘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우리가 이겨서 아주 중요한 시합을 이겨서 이제 후반기에 좀 자신 있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감독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전반기는 지명제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반기는 이제 오더제로 하는데 이 부천 판타지아는 지명제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오더제가 유리할까요? 글쎄요, 그 반반 같은데요. 저 감독 개인으로서는 오다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머릿속이 조금 더 복잡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익계 하는 재미가 좀 있거든요. 네. 역시 오더는 술기죠. 후반기 오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오늘 또 주장전 승리를 거둔 김종수 선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둑 어땠는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바둑이 거의 뭐 좀 미세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했고요. 그 자산기에서 수가 좀 나서 그때부터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자산기라고 하면은 이제 화면상으로 볼 때는 네, 우하기 쪽 우하기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거고요. 강수를 띄었었죠. 김종수 선수가 원래 좀 속기파잖아요. 예, 엄청난 속기였어요. 근데 최근에 바둑을 보면은 초반에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에도 말했듯이 순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각을 안 하면은 좀 실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생각 후반에 갈수록 빨라지거든요. 후반에는 빨라지시죠. 후반이 되면 순발력이 살아나나요? 그거는 이제 습관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번 시즌 이제 김종수 선수의 바둑을 보면서 유연한 바둑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김종수 선수께 바둑이란 어떤 건지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유연하기보다 제가 조금 힘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바둑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바둑은 글쎄 뭐 유수불쟁선이라는 말과 함께 뭐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게 전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무르르는 바둑, 네. 네,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전반기에 지금 3승 4패를 했잖아요. 지명제로 해서 이제 3승 4패 성적을 거뒀는데 후반기는 오더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더제에서는 지금 그래도 대충의 이제 승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 전반기는 좀 부진했다고 보고요. 하반기에는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이용렬 감독님께 다음 라운드에 대한 각오 들어보고 인터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전반기가 마감하고 후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휴식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생각하면서 생각할 기회가 있고 뭐 특별히 뭐 훈련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뭐 좀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감독님의 멋진 수익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기가 단 2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천 판타지의 입장에서는 오늘 뭐 전반기 마지막 승리 네. 거두면서 이제 그리고 후반기 이제 휴식주가 2주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수일기를 한다든지 선수들도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참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은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7라운드 3경기는 김포 원봉 루엔스 그리고 1승에 간절한 영암월 출산의 대결입니다. 네, 영암월 출산 정말 뭐 1승이 간절한데요. 네. 자, 과연 내일은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내일 오전에도 7라운드 3경기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설의 김영환 해설위원 그리고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